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받은 거 맞다. 최근에 시인했다.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이 김건희 씨가 목걸이를 이 회장에게 받은 뒤 돌려준 게 맞다고 했다. 법정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자수서까지 공개가 됐는데도 계속 부인해 왔다가 최근에야 인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청탁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성근 전 검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에 관심이 없다. 저는 그 인사에 관심이 없다 이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 이런 느낌? 우리 여사님 인사에 관심 많은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를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이게 뭐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사권 반띵이야.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선 나오면서도 인사 이미. 공청은 5대5야. 예, 그렇게 5대5야. 하기로 했어요. 예,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실 그 용산 직원 뽑는데 거기 이제 이력서에다가 생년월일 시까지 적어가지고 이게 뭐 이제 점수로 아니고 이제 역술로 뭐 확인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냐 의혹도 있고. 그거 뭐 계속 뭐 많이 나오지만 장관 인선과 관련해서 장관에게 예, 후보자한테 직접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뭐 여기저기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뭐 비화폰 번호를 국무위원들이 다 알게 이거 저장해둬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국민들이 믿지도 않고 특검도 믿지도 않고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선물과 대가성이 이게 만약에 입증이 되면은 형량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청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 되면은 이게 이제 뭐 형량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선물이었다. 뇌물이 아니라. 6천만 원 넘는 목걸이를.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직자 윤리 뭐 이쪽으로 하는데 사실 공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했어도 뭐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뭐 될까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어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이거 재벌과의 법칙이라 그래야 되나요?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출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또 반면에 오후에 출석한 사위 박성근 전 검사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들고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어요. 근데 이 회장이 이제 자수서에 쓴 내용이 좀 추가로 좀 나온 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게 2022년 3월에 식당에서 김건희 씨 만나서 목걸이 줬더니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었는데 너무 고맙다 했다. 그러니까 액세서리가 없으면 다른 명품도 선물해서 친부를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후에 목걸이를 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친분이 깊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후에 브로치 귀걸이까지 선물하면서 인사청탁을 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맥락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방 목걸이 제외한 나머지 귀금속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준 사람은 있는데 받았으면 받은 거지. 왜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순수한 뭐 선물이었다라고 하고 그거 잘 모르겠다라고 그냥 약간 퉁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반클리프 앞에로 어쨌든 모조품과 진품과 막 이런 게 다 나와서 이제 소위 빼박인 상황에서 더 이상 부인을 하는 게 재판에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인정을 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아니요 귀걸이는 아예 돌려주지도 않았다면서요 지금. 네네 지금 목걸이랑 브로치만 반환해서 귀걸이는 빠져 있어서 안 그래도 이 회장이 돌려줄 거면 다 돌려주지 왜 2개만 돌려주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그걸 보면서 정말로 귀걸이가 탑이 났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받아가지고 헷갈린 거지 그러니까. 3종 세트가 아니라 2종 세트인 줄 알았을 거다. 그냥 막 이렇게 쫙 이제 저 진열장에 있는데 이거랑 이거였나? 자 이거 돌려드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니까 헷갈렸으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김건희가 의도한 거와는 다르게 제 생각은 진짜 너무 많이 받아서 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읽히고 이미 자술서에 그러니까 자수서에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박성근 전 검사가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는데 다들 실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뭐 그냥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취지에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인사청탁용이라는 게 이쪽에서는 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사실상 준 사람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디서 주고 이거를 원한 게 뭐고 이런 거를 다 얘기했는데 김건희가 이거를 부인한다고 그게 먹힐 것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자수서에 따르면 브로치와 귀걸이를 선물하면서 인사청탁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인사청탁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목걸이는 그냥 선물로 받았다 돌려줬어. 근데 그 이후에 인사청탁 받은 정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나 그거 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 상실 뭐 이렇게 보고 저는 또 하나는 이제 이 국가 조창 기도회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종교를 당연히 이제 존중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여기에 부회장이었고 회장이 지금 근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죠. 이봉관 회장인데 지금 다 여기서 청탁을 한 게 확인이 됐거나 하나 로비의 조찬 기도회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로비의 창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신교 보수 개신교계가 이때면 정권에 좀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이런 거는데 이 정도까지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했으면은 글쎄 이걸 없애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종교 탄압이다. 또 약간 뭐 정치권 입장에서도 약간 개신교하고의 어떤 소통 창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없애지 않을 텐데 이거는 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대호각성해서 사과를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뭐가 됐든 이거는 좀 이거 어떻게든 좀 제도 개선을 하든지 뭐 하여간 이게 입장이 나오든지 좀 이게 그냥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댓글로도 국가 뇌물 기도회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근데 지금 김건희 씨 측이 구속 내내 건강 악화를 얘기하면서 특검 조사도 계속 연기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장경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속된 뒤에 하루에 평균 3번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어요. 예. 윤 전 대통령보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게 기간을 언제 끊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뭐 하루에 뭐 4-5번씩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총 36번을 했으니까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접견 전문 변호사가 재벌들한테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아무도 없고 이 재벌 총수들 불러다가 좀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사실상 그런 거를 좀 활용한 거 아니냐. 근데 돈은 제대로 준 거는 맞는가.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변호인 접견이 뭐 보장된 권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이면서 특검 조사는 또 연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꼼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픈 게 뭐 맞느냐. 안 좋겠죠, 솔직히. 솔직히 그렇게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하다가 안 좋은데 이게 뭐 그렇다고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안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별로 이제 이거는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이 접견을 어쨌든 뭐 접견을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은 특별 접견실에서 이렇게 사람들 없이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진짜 막아야 되지 않나.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반 접견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교도관이 있고 다 이제 그렇죠. 기록도 하고 이러잖아요.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접견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와중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 접견하면서 옥중 메시지를 냈는데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나에게 묻고 군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추길 바란다.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는 건데 재판이나 좀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뭐 이게 좋은 표는 아닌데 사나이 같이 이게 다 제가 잘못한 거고 내 부하들은 처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라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뭔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사죄도 그러니까 뉘우치는 부분도 있고 부하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거가 있겠구나 이런 거였는데 온갖 찌질한 걸 다 봤잖아요. 예, 그동안 헌재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만 있으면은 다 반박하고 사령관들 나와서 증언하면은 다 반박하고 뭐 나는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의원들 데려오라고 한 거를
윤석열 안 시켰으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까지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뭐 이 사람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믿음이라는 게 1도 안 되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내란 재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중계까지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뭐 법도 바뀌고 그러니까 법을 바꾸고 하는데 최근에 그 내란 재판대 이제 참석하거나 참관을 하거나 아니면은 방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에 반박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이 사령관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수방사령관이든 뭐 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든 아는데 지금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대위, 소령 뭐 이런 그러니까 일만식도 없고 예를 들면은 그 사령관들의 보좌관, 뭐 사령관의 운전기사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야 너 거짓말이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너무 이제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사실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기존에도 정치 투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사실상 저는 재판 포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직접적으로 법리로 다투기보다는 이제 와서라도 좀 사나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좀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찌질했다 그동안. 찌질남의 아주 대명사처럼 돼서. 예. 저는 이 타이밍도 사실 이제 CCTV 열람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 검사해봤어? 나 27년 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 뭐 이런 얘기했다는 그 증언 생생한 묘사들이 막 나온 상황에서 옥중 메시지가 나왔다길래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뭐 기도를 한다 그러고 구치소에 계속 있으니까 신앙심이 갑자기 폭발을 했는지 그때도 뭐 잘 안 보인다고 하더니만 성경책을 들고 읽고 있었다고 하고 이 상황이 무슨 심경의 변화일까 싶긴 하더라고요. 역술서를 읽어야 좀 이렇게 어울리는데 주역을. 이게 갑자기 근데 저는 이제 뭐 없던 신앙심도 그러니까 감옥에서 들어가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들 그거랑은 또 맥락에 닿아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알게 된 거는 구구 연맹, 한미의 구구 연맹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교계가 있다. 그게 통일교인지 아니면은 뭐 이영훈 목사 순복음 교회인지 뭐 이런 거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설명을 했는데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국의 통제 시스템을 보려고 한 거지 미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건데 나중에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가 교회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우려를 표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신앙심이 좀 깊어지고 이게 교회 쪽으로 어떻게 좀 뚫어보려고 미국의 개입이나 이런 거를 뚫어보려고 지금 갑자기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진 것처럼 하는 게 아닌가 그 약간 의심도 들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명심보감 같은 데도 이런 경전을 읽을 때는 정자를 하고 의복을 정제하고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 속옷만 입고 성경책 읽는 거는 상상도 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불경이죠, 불경죄죠, 불경. 아니 그 불경이 이제 부처님 불경이 아니라 속옷만 입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저는 사실 그냥 이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뭘 말하든 별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 일부 한 19초짜리 영상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요. 이게 혹시나 이제 그 법사위원들이 갔을 때 유출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나 이제 법사위원 측에서는 현장에서 볼 때 불을 끄고 봤다. 이건 다른 상태에서 찍힌 거다라면서 이제 다른 경로의 유출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민주당 쪽에서 보좌관이나 이런 데서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국힘의 주장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다 맡기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만약에 저걸로 찍었으면 그 민주당이나 법사위원들 관련된 분들이 찍었으면은 몰래 이거를 반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삐삐 소리 나니까 보안 검색하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가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구치소에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직원이 혹시 잠깐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걸 열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찍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고 법무부가 이거는, 경위 파악을 하겠죠. 예, 법무부가 되는지. 이제 경위 파악을 뭐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봤는데 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유출된 거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고 당선된 다음이었나? 목욕탕에서 윤석열 목격담. 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덩치가 크고 뽀얗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목격담으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묘사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덩치가 크고 뽀얗더라. 저는 그 생각만 나더라고. 보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신동욱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하라고. 이럴 거면 공개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 싶진 않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론이거나 의견이면은 윤석열을 설득해라 그러면은 우리 뭐 민주당이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그러면은 자 공개합시다 우리라고 해서 윤석열을 찾아가서 그러면은 그 정도의 접견은 우리가 양해를 해주겠다.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네, 지금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라고 통보를 한 상황인데 한 총재가 돌연 통일교 재단 소유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려졌어요. 지금 MBC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이 원래 아산병원에 입원이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가 건강 상태를 병원 측에서 확인한 뒤에 입원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교 재단 소유의 넘어갔다는 건데 아산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 입원 때문에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한학자 총재까지 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왜 우리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래?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몸이 워낙 82세예요. 그러니까 워낙 고령이니까 뭐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맨날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만 납두면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8일 날 지금 이제 소환 조사하면은 이미 메시지는 나왔어요. 내가 지시한 적 없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이제 그 본인의 그 절만했지 돈은 받은 적 없다. 그거 얘기했을 때 한학자가 얘기를 한 거를 대독하는 걸로 이렇게 통일교 쪽에서 그것도 나왔단 굉장히 말이에요. 기이했어요. 뭐 옆에서 있는데 예. 본인 입으로 얘기 안 하고 옆에서 대독하는 그 장면도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신성한 존재니까요. 그쪽에서는 참 어머니 신성한 존재니까 신비주의 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준비를 이제 많이 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으니 최대한 어쨌든 시간을 지연을 하거나 뭐 시간을 벌어가지고 더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작업도 뒤에 바로 얘기하겠지만 이제 변호인단도 꾸리고 뭐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박하님이 82이면 노인정에서 설거지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요즘은 진짜 노인정 가면은 아 그럼요. 70, 60대는 당연히 가지도 않고요. 아 그래서 65살 노인 얘기가 변호인 측에서 그 윤 전 대통령 얘기 나왔을 때 65살이 어떻게 노인 얘기를 하냐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시골에서는 이제 농촌에서는 청년회장 할 나이가 65세고 70대도 가면 하도 80대, 90대까지가 하도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안 간다고. 가기 싫다라는 거야 이제 70대까지. 요즘은 진짜 고령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중위 연령이 45세예요, 45세. 네. 지금 보면은 저는 더글로리의 이 보도를 보고 더글로리의 그 명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인생에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은 변호사 비용이다. 그게 생각나는데 한 총재 측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보니까 지금 민정수석이었다가 낭만 오광수 변호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지낸 김호수 변호사도 합류했다고 합니다. 오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나는 원오브댐이다. 여러 명 중 한 명일 뿐이라고 했다는 건데 아무리 이제 돈을 주고 변호를 하는 거지만 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수원 18기 동기이기도 하고 또 한 명 더 있는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연수원 18기 동기예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래서 오광수 이게 지금 뭐 돈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돈으로 지금 얘기가 돌고 있어요,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도 아니고 거부할 수 없는 금액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돈으로 설득이 안 되면은 그 돈이 충분치 않아서다 뭐 이런 약간 농담 같은 얘기도 있잖아요. 돈으로 설득이 됐다는 얘기는 이 정도 급의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뭐 최소 수십억에서 100억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아 정말 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부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여러 지금 뭐 맥락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아베 피살 이후에 통일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종교법인 해산 얘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법인에 있던 돈들이 일본에 있던 돈 자산들이 상당수가 이제 한국 법인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조 단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조 단위요? 조 단위로 몇 조 단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통일교가 돈이 많은 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문선명 이제 초대 교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이제 두 번째 부인인가 그런데 사실 문선명이 이제 재림예수라고 하고 죽었을 때 후계 구도가 아들이 많거든요. 그 아들들이 가져갈 거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치열한 암투가 있었고 근데 갑자기 일종의 어부지리처럼 이제 한학자가 지금 이거를 장악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반발해가지고 따로 뭐 종교 만들고 막 이렇게 아들들이 막 지금도 그래서 한학자가 꼬꾸라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돈을 아낄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학자가 구속이 되거나 만약 처벌을 받으면은 일단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지금 변호인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는 구속 수사 안 받게 하는 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은. 그럼 구속이 안 되게 만드는 게 1차 목표. 2차는 이제 뭐 그 실형을 살지 않게. 여기에서는 이제 최소한 무죄가 최선이지만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나 뭐 벌금형으로 막을 수 있게 이런 거를 지금 미션을 받은 건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뭐 김호수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계약은 안 했다. 근데 자문 계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임은 안 했다라는 거니까 자문만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거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됐을까? 지금 이거 로비로 전방위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이건 좀 진짜 엄중하게 봐야 된다 저는. 예. 근데 사실 김호수 전 총장, 김호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법률 사무소가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 지휘하는 박상진 특검보와 같은 로펌의 대표 변호사더라고요. 예.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심각하죠.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임한 게 아니라 자문 계약만 계약서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자문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김앤장 고문할 때도 그러면 김앤장에서 도대체 뭘 한 것이냐 말 몇 마디만 하고 그러면은 그냥 존재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로비를 했을 가능성들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인맥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거는 뭐 제가 그 비판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봤다. 민정수석에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결국 입증하는 거예요. 오히려 짧은 기간이지만 민정수석에 있었고 이 이재명 대통령 캠프나 이런 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의 지금 좀 치부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냉정하게 우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좀 판단해야 된다. 예, 그 생각이 드네요. 지금 통일교가 받고 있는 혐의가 원정 도박에 뇌물 주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이비 교주를 구속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변호사비 지출해가지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하긴 합니다. 네, 좀 뭐 지켜볼 필요는 있죠. 이런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뭐 무마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통일교가 총력전이다 지금.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거 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계속 보도를 해가지고 환기를 시켜주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